와인 한잔 할까요?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와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헝가리 와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 헝가리에서 와인을 만든다고 하고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헝가리는 그냥 와인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 왕들이 마셨던 와인, 루이 14세가 왕들의 와인, 와인들의 왕이라고 극찬했던 토카이 아수의 본고장이 바로 헝가리입니다. 사실 헝가리는 와인 역사가 1000년이 넘는 나라이고 유럽에서도 독특한 포도 품종과 스타일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헝가리 와인의 비밀을 풀어볼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힘을 나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오디세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C 한국 와인기사단 김동준 총사령관입니다. 사브라주. 헝가리는 오래전부터 와인을 만들어 온 유럽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토카이 지역은 17세기부터 왕실 와인으로 유명했습니다. 헝가리 와인이 특히 유명했던 이유는 바로 큐브 와인이라는 독특한 방식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정 기후에서 포도에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라는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 곰팡이가 포도의 수분을 감소시키고 당도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이 덕분에 자연스럽게 달고 깊으며 복합적인 맛의 와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블 랏, 즉 고귀하게 썩은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와인이 바로 토카이 아수입니다. 아수는 헝가리어로 말라 비틀어진 또는 건포도화된 이라는 뜻으로 토카이 아수의 의미는 토카이 지역에서 큐브 포도로 만든 와인을 말합니다. 러시아 황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실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와인 라벨을 보면 3, 5, 6, 10, 20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숫자는 푸테오니오스라고 부르고 와인의 당도와 농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큐브 포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를 나타내는데 숫자가 클수록 더 달고 진한 와인입니다. 빈티지에 따라서 와인이 푸테오니오스가 달라지는데 최근 빈티지를 보면 1999년, 2007년, 2013년, 2017년이 최고의 품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3대 큐브 와인은 프랑스의 소텔른, 독일의 트로켄베렌 아우스레제, TBA, 그리고 헝가리의 토카이 아수인데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블렌딩 기법이 다릅니다. 소텔른과 TBA는 큐브 포도로 직접 양조하지만 토카이 아수는 큐브 포도를 기본 와인에 섞어서 만든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둘째, 산미와 균형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높은 산미 덕분에 다른 큐브 와인보다 덜 느끼하고 오래 숙성할수록 더 조화로운 맛이 납니다. 셋째, 오크 숙성의 맛입니다. 오크 배럴에서 숙성하면서 견과류, 꿀, 말린 살구 같은 복합적인 풍미가 더해집니다. 이런 차이점 덕분에 토카이 아수는 단순히 달콤한 와인이 아니라 산미와 균형이 뛰어나서 음식과 페어링하기도 훌륭한 와인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토카이 아수보다 더욱 희귀하고 강렬한 토카이 에센시아라는 와인도 존재합니다.
이는 큐브 포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농축된 즙만을 사용하여 만든 와인으로 당도가 극도로 높고 꿀처럼 진한 질감을 가지며 알코올 도수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진해서 심지어 숟가락으로 떠먹을 정도입니다. 에센시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농축되고 복합적인 풍미를 가지며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숙성할 수 있는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헝가리 와인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0세기 공산주의 시절 헝가리 와인 산업이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와인 생산을 통제하면서 품질이 급격히 하락했고 세계 시장에서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헝가리가 다시 와인 산업을 부활시키면서 지금은 고급 와인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은 뭐니 해도 토카이 아수입니다. 하지만 헝가리는 디저트 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합니다. 토카이 아수는 달콤하고 깊은 맛을 가진 세계 3대 디저트 와인 중에 하나이고, 드라이 프루민트는 신선한 산미와 미네랄이 돋보이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카다르카 레드 와인은 헝가리 토착 품종으로 만들어서 가벼우면서도 향이 복합적이고, 에그리 비카베르는 황소의 피라는 뜻의 강렬한 레드 블렌드 와인입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헝가리는 국제 품종보다 토착 품종이 강한 나라이고, 대표적인 포도 품종은 우선 프루민트입니다. 토카이 아수의 핵심 품종으로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고 산미가 좋습니다. 하루슈레 벨루 포도는 프루민트와 블렌딩되어 복합적인 향을 만들어주고, 카다르카 포도는 딸기와 체리 향이 특징인 가벼운 레드 와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올라스 리슬링 포도는 상큼하고 미네랄감이 강한 화이트 와인으로 독일 리슬링 품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헝가리 음식은 향신료가 강하고 깊은 맛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와인과의 페어링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와인 스타일에 따라 헝가리 음식 페어링을 보면 토카이 아수는 푸아그라, 블루치즈, 헝가리 전통 디저트와 최고입니다. 드라이 프루민트는 생선 요리, 파프리카 치킨과 잘 어울리고, 카다르카 레드는 헝가리식 소시지, 구운 돼지고기가 좋습니다. 에그리 비카베르는 굴라쉬, 양고기 스튜와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한식과도 훌륭한 페어링을 보입니다. 토카이 아수는 곶감, 약과, 한과, 매운 떡볶이와 어울리고, 드라이 프루민트는 매운탕, 생선회와 좋습니다. 카다르카 레드는 양념치킨, 제육볶음이 최고입니다. 에그리 비카베르는 불고기, 갈비찜과 드시면 됩니다. 토카이 아수는 정말 인기가 많아서 수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프랑스 궁정과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고, 유럽 왕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러시아 황제도 토카이 지역에 전담 경비대를 배치해 와인 수송 마차를 직접 보할 정도로 당시 왕족들이 얼마나 토카이 아수를 귀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대에는 토카이 아수를 마실 때마다 이건 마치 황금 방울이 입안에서 터지는 느낌이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토카이 지역에서 큐브 포도를 활용한 와인이 처음 탄생한 이유도 참 흥미롭습니다. 17세기 한 수도원장이 오스만 제국의 침략을 피해 피신하느라 포도 수확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돌아와 보니 포도에 곰팡이가 피었고, 이를 버리지 않고 와인을 만들어 보니 생각보다 훌륭한 맛이 나서 세계 최초의 큐브 와인이 탄생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헝가리의 유명한 레드 와인 에그리 비카베르, 즉 황소의 피라는 이름도 전쟁에서 유래됐습니다. 1552년 헝가리 군대가 오스만 제국과 싸울 때 군인들이 에그리 지역의 짙은 레드 와인을 마셨는데, 이걸 본 적군이 헝가리 군인들이 황소의 피를 마시고 힘을 얻었다라고 착각을 해서 패배했다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헝가리의 토카이 아수는 바티칸 교황청에서도 공식적인 축성 와인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데요. 이는 토카이 와인이 단순한 디저트 와인이 아니라 유럽의 종교와 문화에도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헝가리 와인은 최근 한국에서도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브랜드는 전통적인 토카이 아수 와인, 로얄 토카이, 그리고 고급 토카이 와인, 디즈노코가 있습니다. 사우스카는 드라이 화이트와 레드 와인으로 유명하고, 오레무스는 스페인의 베가 시실리아가 운영하는 헝가리 와이너리입니다.
구매 방법은 백화점의 와인 매장에서 종종 볼 수 있고 와인 온라인 스토어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문 와인샵에서 헝가리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 와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와 배송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토카이 아수를 찾을 때는 푸트노스 숫자를 확인해서 5에서 6 정도의 푸트노스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고품질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왕들의 와인, 헝가리 와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토카이 아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이 있다는 것도 흥미로웠죠. 혹시 다음에 굴라시나 불고기 드실 때 헝가리 와인 한 잔 곁들이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정말 잘 어울립니다. 다음에도 세계의 흥미로운 와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와인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 나의 삶과 포도주를 위하여.